오늘 첫 강연은 카이스트의 허원도 교수님입니다. 허 교수님은 바이오 이미징 및 분자 광 유전학 분야의 세계적 연구자입니다. 빛에 반응하는 식물의 유전자를 다양한 동물의 유전자에 융합하여 살아있는 동물 세포 내 분자들의 기능과 동물의 행동을 빛으로 제어하는 분자 광 유전학 기법을 개발하셨습니다. 재밌는 일화는 허원도 교수님은 카이스트의 거위 아빠로 통한답니다. 교내에서 허 교수님이 박수 소리만 들으면 거위가 쫓아온다고 합니다. 믿을 수 없는 얘기가 있네요. 진짜인지 한번 이따 여쭤보겠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다양한 동물을 키우며 관찰하는 것을 무척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목장주가 꿈이셨다고 하는데요. 동물에 대한 학문적 호기심으로 대학에서 생명과학 공부에 몰두하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학생들에게 따르면 세미나에서도 열정적으로 질문하시며 넷미팅 때 앞으로 나아가서 소위를 하시며 학생들과의 교감을 중요시 하신다고 합니다. 생명에 대한 이해심이 가득 찬 첫 번째 연사를 모시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서 허원도 교수님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유욱준 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과학관리원 정회원에 된 걸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연구 이야기를 해야 될지, 뭐 또 다른 이야기를 해야 될지, 심지어 제가 운전해 오면서 제 와이프가 운전해 왔는데 계속 슬라이드를 좀 고치면서 왔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제가 살아오면서 어떤 점을 고민을 했고 또 어떤 결정을 함으로써 이 길을 걸어왔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강연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졸업하신 우리 제자분들, 그리고 또 우리 학생들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또 오늘 오신 또 다른 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어린 시절은 이런 동물과 같이 생활을 했습니다. 동물들이 저의 친구였어요. 그래서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동물을 키우면서 부모님이 키우는 동물과 함께 자라왔다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뭐 많이 보시는 뭐 다 잘 아시죠? 이런 동물들을 키우면서 자랐고 이게 상당히 저한테는 관심이 가고 또 이런 공부를 하는 게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심지어 학교에서 배우는 이런 과목보다도 학교 가는 것보다 동물하고 생활하는 게 너무나 즐거웠어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다음과 같은 동물을 집에서 직접 길렀습니다. 새를 사와서 뭐 길러보기도 하고, 십자매, 금화조, 문조이죠. 이런 새를 사와서 집에서 직접 기르면서 어떻게 하면 부화를 잘할까? 어떻게 하면 새끼를 많이 얻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또 남들이 갖지 못하는 이 산에 있는 이런 꿩이라든지 비둘기도 직접 집에 데려와서 키우면서 뭐 나중에 다 날려보냈지만 다 이렇게 집에서 길러보게 됐습니다. 이렇게 좀 남다른 좀 취미생활을 했고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생명과학이나 자연에 대해서 좀 더 친숙해지고 또 호기심이 많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기로 저는 사실은 고등학교를 농고를 진학을 했어요. 좀 더 이런 동물에 대한 공부를 더 하고 싶어 가지고 농고를 진학해서 뭐 국사라든지 영어라든지 수학도 있긴 하지만 이런 과목이 너무나 재밌었습니다. 이 과목 이름입니다. 가금, 중축, 대축. 잘 모르겠죠, 뭔지. 이런 과목을 들으면서 상당히 흥미로웠고, 그리고 저는 이제 이런 가금부 부장을 하면서 가외 활동도 하고, 또 그 당시에 유전공학이 지금 뭐 AI가 붐이듯이 그 당시에 유전공학이 굉장히 붐이 이제 일대였는데, 이게 뭔가 이런 공부도 좀 하게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참고서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제가 직접 사서 집에서 스스로 공부하고 다 한자로 되어 있는데 그걸 다 해석해 가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개를 잘 길들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꽁을 잘 부화를 할까? 어떻게 하면 커위를 잘 이렇게 키울 수 있을까? 이런 데 더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졸업할 때 찍은 사진입니다. 보시면 1986년 1월 12일 제 졸업식 날에 저희 후배들과 같이 찍은 사진인데 뭔가 좀 근심이 있는 이런 표정이 아닌가요? 졸업을 하고 뭘 할까?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사실은 1986년 우루과이 라운드가 협상이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가축을 키워가지고 영농 후계자 길로 가면 안 되겠다라는 게 바로 와닿았습니다. 그러면 뭘 할까? 제가 이제 고민을 했는데 상당히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한 달 뭐 이상 고민을 해가지고 대학을 가야 되겠다. 제가 좋아하는 게 역시 생명과학이고 자연이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재미있었기 때문에 대학을 진학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경상대학교 제가 농고에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농대를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고 그 학과 중에서 가장 앞선 학문을 하는 게 앞선 학문이라기보다는 생명과학을 하는 학문이 그 과가 어딜까 생각해 보니 농화학과였어요. 그래서 농화학과를 진학을 했고 그 당시에 조무재 교수님이 이제 한 5년 전에 미국에서 이제 오셔가지고 한참 유전공학에 대한 이런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강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과목을 듣고 미생물과 유전공학 이 과목을 듣고 정말 나의 길은 이거야 하면서 거의 그 당시에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무재 교수님은 경상대 전 총장님이 되시고 유니스트를 직접 만드신 분입니다. 유니스트를 만들어서 1대 2대 총장을 거치고 이 교수님이 굉장히 그 능력이 탁월하셔가지고 SRC 유전공학 연구소를 지방 국립대에 설립을 해서 제가 이 연구소에서 연구를 하면서 아주 앞선 그런 환경에서 아주 좋은 연구를 해서 그 당시에 PN에서 논문을 제가 박사학위 논문으로 게재를 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식물 분야에서는 아마 처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식물 생명공학을 제가 전공을 했지만 뭔가 조금 다른 연구도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식물 생명공학 또 동물 생명공학 또 동물 생명공학 쪽에서도 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그냥 이렇게 이미징하면서 연구하는 게 상당히 좀 매력적이었고 그래서 제가 미국에다가 이제 포스닥 지원을 했습니다. 포스닥 지원하고 듀크대 포스닥을 가게 되었고 스탠포드에 6개월 뒤에 옮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랩에 조인한 게 토비아스 마이어 교수님인데요. 100개 랩에 이메일을 보냈어요. 10군데 학교를 정하고 각 학교에 10군데 랩을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분야의 교수님 랩에 보냈습니다. 총 100개 랩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메일이 딱 막 생겼을 때 제가 이메일로 다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한 10군데에서 오퍼를 받고 물론 하버드도 있고 MIT, 뭐 스탠포드도 있었지만 그 당시 듀크 대학에 있었는데 우리 동료들이 다 반대를 했어요. 좋은 대학에 가야 된다. 뭐 듀크도 좋긴 하지만 그래서 저거는 좀 이야기도 있었고 그렇지만 저는 토비아스 마이어 교수님의 어떤 연구 분야 그리고 능력을 믿고 이 랩에 조인을 했습니다. 맨 마지막에 오퍼를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만나면 아주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에 갔었는데 이상하게 영어가 잘 들리지 않더라고요. 뭐 읽는 거는 되는데 잘 들리지 않아가지고 교수님이 첫 그 미팅 때 적어주신 이 메모입니다. 제가 지금도 보유하고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도 읽어보면 상당히 챌린징하고 어트랙티브한 타이틀입니다. 저희 프로젝트 타이틀이고요. 물론 이대로 다 가진 않았지만 이런 설명을 하시면서 논문을 몇 편을 쓸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저 귀에 들어왔고 그리고 이제 세포 내에는 KRAS, NRAS 이런 스몰 스페이스가 있는데 한 5개만 클로닝해서 그걸 GFP 퓨전해서 이미징을 하면서 여러 가지 바이오센서와 같이 해서 이미징하면 상당히 좋겠다. 좋은 놈을 쓸 수 있겠다. 저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보다는 이게 눈에 띄었어요. 50개에서 100개. 휴먼에는 100개 정도가 있어. 딱 그게 제 귀에 딱 들어왔습니다. 그래 이거지 하면서 100개를 클로닝해서
이걸 가지고 연구를 하면 더 재밌겠다고 제가 오히려 제안을 토비아스 마이어 교수님께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그게 가능하냐? 혼자서 가능하냐? 저는 미국에 처음 갔고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가족을 다 한국에 두고 저는 미국에 한 1년 반 동안 갔습니다. 식물을 하다가 동물로 스위칭했기 때문에 뭔가 보여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이정우 야구 선수가 하듯이 굉장히 뭔가 좀 데스프릿하게 굉장히 열심히 뭔가 해야 되겠다 생각으로 100개를 클로닝을 했습니다. 처음에 한 달 동안 이 시퀀스를 모으는데 시간을 투자했고 다 프라이머리 디자인을 하고 PCR을 해서 이걸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마크가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한 개씩 마크해 가면서 100개를 채우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90개가 아닌 100개를 꼭 넘겨야 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이걸 듀크에 있는데 제가 100개를 한꺼번에 스핀 다운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고 있는데 불이 났습니다. 랩에. 제 한 달에 혹은 두 달에 연구 결과가 다 날아가는 그런 아주 좀 긴박한 상황이었는데 이 클론을 다 밖으로 갖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토비아스 교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때 왜 들어갔냐고 그렇게도 지금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100개를 다 모아가지고 그게 도미넌 네거티브 그리고 컨스티튜티브 폼을 만들어서 당 같은 세포 모양을 이렇게 다양하게 인듀스하는 이 어떤 스몰 페이지에서 이런 모양이 변화하는지에 대해서 그룹핑을 하고 분석하는 이런 작업을 해서 1년 만에 네이처에 논문을 서밋했습니다. 물론 리젝이 되었죠. 1년 동안 한 게 뭔가 좀 빈틈이 있었겠죠. 그래서 1년 더 연구를 수행해서 셀의 논문을 서밋했습니다. 그러나 한 달 뒤에 돌아온 레터입니다. Unfortunately 항상 들어보는 말인데 자주 듣는 말이죠. accept라는 말을 듣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돼요. None of them sport. 이게 정말 제 굉장히 실망을 스럽게 하는 그런 문구였습니다. 근데 계속 읽었어요. 계속 읽고 보시면 팩스로 왔습니다. 팩스 넘버 보이시죠? 이게 요즘은 이메일로 다 오는데 옛날에 팩스로 왔습니다. 이 팩스 한 장을 가지고 한 뭐 20장을 복사해 가지고 계속 읽고 그리고 동료들하고도 검토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런 문구가 보였어요. Therefore, at this point, 이게 뭔가 희망을 주는 말이었다 생각이 듭니다. I'm returning it to you. 하는 게 뒤에다 now라는 게 있었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이게 어쨌든 이 에디터가 생각하기에는 지금은 이제 돌려보낸다. at this point 이런 게 보여가지고 뭔가 좀 희망이 보여가지고 한 4개월 동안 연구를 다시 수행해서 논문을 서밋하고 셀에 액셉트가 됐습니다. 이게 제가 미국 가서 처음으로 이룬 논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가 혼자서 일을 다 했습니다. 300개 클로닝을 하고 전부 분석을 하고 전부 또 뮤턴트 만들고 이걸 한 2년 정도 해서 3년 만에 셀의 논문을 낼 수가 있었고 그리고 셀 표지에 나오는 이런 영광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상당히 저는 날아갈 듯한 그런 기분이었고요. 한국에 계신 우리 지도 교수님이 제자 자랑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그때 제가 4월 달에 왔는데 이미 이게 퍼블리시 된다는 걸 아시고 포스텍에 서울대 어디 세미나를 계속 보내셨어요. 저는 휴가를 좀 즐기고 싶은데 그 당시에는 우리 교수님 왜 그렇게 보내는지 좀 그런 좀 생각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대학에서 사실 어느 정도의 뭐 오프는 아니지만 이런 제안이 들어왔었고 회사에서도 제안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식물에서 동물로 스위칭하고 한 2, 3년 한 게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좀 더 남아서 연구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 당시에 제 와이프가 굉장히 많은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었습니다. 당신은 미국에 남아서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 말을 잘 들어가지고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3년에 논문을 내고 뭐 그 전에 이미 논문이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프로젝트를 할까 그런 고민도 계속 동시에 했습니다.
그 당시 2001년에 이런 매물련 셀에서 RNA로 낙다운하는 게 처음으로 성공을 했어요. 뭐 C. 엘리강스에 잘 되던 게 이제 매물련 셀에 잘 되고, 그리고 2002년에 뭐 사이언스지에 이 RNA가 앞으로의 아주 이 달에 이 해에 가장 중요한 브레이크 트루라고 이렇게 나올 만큼 굉장히 유명한 분야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아시죠? 앤드류 파이어, 스탠포드에 계시는데 바로 제 옆 건물에 계셨어요. 그래서 RNA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은 이미 논문들이 나오기 전에 이런 게 붐이 일기 전에 이미 좀 알고 있었고, 뭔가 이런 일을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을 동시에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을 하게 됐는데요. 저희 학과에 제이슨 마이어 그 당시에 대학원생이었는데 처음으로 다이소를 퓨리파이를 했습니다. 엔자임이 이제 퓨리파이가 된 거죠. 이 엔자임을 쓰면 이제 RNA를 만들 수 있고 손쉽게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도 교수님 토비아스 마이어 교수님이 저보고 원더 너 능력으로는 300개도 했으니까 3,000개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저한테 제안을 했어요. 아, 저를 믿어준 이 교수님 너무 감사했고, 그러면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또 해야죠. 그래서 이 일을 했습니다. 2,500개 정도 PCR을 표다이머로 디자인을 해가지고, 전부 PCR 해가지고, 이런 또 네스티드 PCR을 거치고, 클로닝을 하는 게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이런 네스티드 PCR 거쳐가지고, 그것을 PCR 프로덕트 가지고, 인비트로 트랜스크립션 하고, 2,300개가 넘는 RNA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하는데 거의 1년이 들더라고요. 1년 후부터 이런 오토메이션 된 현미경을 이용해 가지고 RNA를 스크리닝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상당히 업데이트된 가장 뭐 하이엔드인 그런 인스트루먼트입니다. 당시 저는 이제 매뉴얼로 이미징했지만 완전히 모든 걸 포커싱을 하고 이런 RNA의 스크리닝 결과를 다 384웰 플레이트로 스크리닝하니까 상당히 놀라운 기계죠. 이렇게 포커싱도 엄청 잘 해주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한 1년 정도를 해서 셀 프롤리퍼레이션 셀 사이클로 리드아웃으로 스크리닝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논문을 내려고 할 때 다른 그룹에서 논문들이 비슷한 논문들이 너무나 많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랩에서 이렇게 RNA를 만들었는데 당시에 회사에서 RNA를 합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경쟁이 안 되죠. 그래서 이걸 한 4년, 5년 가까이 했지만 어떻게 할까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감하게 하던 걸 접고 다시 스몰 스테이지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년 만에 1년 정도 연구해가지고 사이언스 논문을 내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논문을 내고 그리고 한 몇 달 뒤에 카이스트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세미나를 해달라고. 2007년 1월 9일 날 카이스트 생명과학과에서 세미나를 했는데 그 당시에 썼던 타이틀입니다. 표지 슬라이드입니다. 지금도 봐도 좀 팬시하죠. 그렇지 않나요? 지금 봐도 뭔가 타이틀이 뭔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러죠? Cell Perturbation Fluorescence Imaging. 그 당시에 제가 20년 전에, 거의 20년 전에 이걸 가지고 카이스트가 세미나를 했으니 여러분들 같이 지금 이렇게 딱 앉아 있다가 한 20분 세미나 하니까 완전히 표정들이 다 바뀌더라고요. 상당히, 교수님들이 좋아하구나라는 걸 느꼈고, 2007년에 오프 받고 2008년에 카이스트에 부임을 했습니다. 오니까 굉장히 추운 겨울이었어요. 그 당시 2월 달에 학기를 시작했는데 1월 달에 제가 왔고, 그래서 첫 이런 워크숍을 가졌습니다. 카이스트 신임 교수 워크숍. 상당히 영광스러운 자리죠. 보시면, 보이시죠?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해 보이시고요. 우리 유욱정 원장님 여기 계시고요. 그리고 지금 총장님 여기 계시고, 그리고 또 다른 분 여기 계시죠. 그죠? 그리고 또 다른 분 여기 계시죠. 제가 성함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전부 신임 교수입니다. 지금도 각 분야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기억나는 게 육진 교수님께서 강의를 뭘 하셨냐면은 어떻게 하면 논문을 잘 쓰느냐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연구비를 잘 따느냐
그 강의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논문 잘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제를 어떻게 쓰는지 정말 저렇게 신경 써서 써야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걸 이제 공부해서 제가 과제가 상당히 그 이후에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임 직후에 어떤 연구를 할까 굉장히 고민을 했고, 제가 RNA로 한 5년을 허비했다고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런 연구는 하면 안 되겠다. 학생들한테 굉장히 좀 실망해 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좀 직관적인 연구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보면서 바로 알 수 있는 거. 그냥 이미징만 하면 피겨 1이 되는 거. 피겨 1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2년, 3년씩 하는 것보다는 바로 오늘 이미징한 게 바로 피겨 1에 갈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해야 되겠다 생각으로 이런 연구를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이미징 그리고 옵토제네틱스. 지금은 이런 것을 이용해서 치료하는 연구에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첫 이제 파트인데요. 처음에 제가 추정한 게 랩에서 추정한 게 seeing is believing. 봐야 믿을 수가 있다. 보지 않고 어떤 연구를 하게 되면 그게 정말 맞는지 밸리데이션 하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또 이것을 좀 믿고 따라준 우리 여기 졸업한 제자들 계시는데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스탠포드에서 카이스트 오면서 스탠포드 있을 때 굉장히 많은 클론들을 확보를 할 수가 있었어요. 한 2만 개 정도 되는 유전자를 확보했고, 그걸 가지고 지금은 많은 또 클론을 저희 랩에서 만들었고, 그리고 많은 또 공동 연구도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와서 저희 랩에서 처음에 시초가 됐지만 또 이걸 통해 가지고 많은 분들과 또 공동 연구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제가 이 슬라이드 항상 보여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교수님들께서 허원도 교수님 이게 필요한데요 하고 이메일이 오죠. 그러면 여기 앞에 앉아 있는 우리 와이프가 다 보내주고 또 학생들 다 보내줄 그런 노력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한 5천 개 정도를 저희가 디스트리뷰션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클론을 만들어 가지고 연구도 했고, 그 당시에 박외선 박사가 미국에서 페덱스를 보내면서 엄청난 고생을 했습니다. 한 20개 정도 되는 박스를 보냈는데 굉장히 큰 노력을 했습니다. 첫 연구인데요. 이경호 박사님 여기 지금 삼성 종기원 지금 타이틀은 삼성 엘피스 지금 타이틀이 좀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경호 박사 제 랩에 처음에 조인을 했고 제가 이경호 박사를 선택한 게 아니라 이경호 박사가 저를 아마 선택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느낌상. 그래서 이런 아주 훌륭한 이런 직관적인 이런 아주 좋은 툴을 디벨롭했고 이게 이클립스입니다. 이클립스. 보면 이렇게 이름을 아주 멋지게 잘 지었어요. 그래서 이경호 박사님이 이런 이름을 직접 지어가지고 저한테 들고 왔습니다. 이런 결과가 있고 논문을 바로 이 PNS 보내면 되겠습니다라고 하길래 그래 그렇게 하자 이렇게 저는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했어요. 딱 보내자마자 바로 PNS 논문에 액셉트 됐습니다. 물론 리바이저로 조금 했지만 상당히 직관적인 툴도 디벨롭했고 굉장히 판단도 잘했고 그리고 저를 잘 디시전도 한 것 같고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경호 박사님 여기 IBS 선임 연구원으로 계시는데 굉장히 훌륭한 연구도 했고 지금도 아주 유망한 그런 연구 결과를 내고 있고 지금 앞으로 장래도 많이 촉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이성규 박사가 디벨롭한 게 역시 직관적으로 프로틴 인터랙션 볼 수 있는 인셀 스마트 아이라는 기술을 디벨롭했습니다. 굉장히 파워풀하고 프로틴이 A와 B가 두 개가 결합하면 이런 패턴이 바뀌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 이미징의 초보자도 이런 이미징을 할 수 있고 분석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주 좋은 툴을 베이스로 해서 양희영 박사, 지금 콜롬비아 교수도 계시는데 이걸 이용해 가지고 제가 클로닝 했던 스몰 스테이지를 스크리닝해서 7개가 PIT 카이네즈하고 다이렉트하게 인터랙션 한다는 걸 알았고 물론 다른 실험도 했지만 몰레큘러 셀에 4년 만에 제가 논문을 내는데 아주 큰 공헌을 했습니다. 이경호 박사는 2년 만에 제가 논문을 내는데 아주 좋은 역할을 했고 그래서 그 두 논문 덕분에 아마 제가 카이스트에서 살아남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파트는 지금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이런
옵토제네틱스, 세포 내에 있는 여러 가지 단백질을 빛으로 컨트롤하는 이런 기술을 디벨롭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런 것들을 많이 하잖아요. 세포 내에서 단백질을 자유자재로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RNA라든지 여러 가지 컴파운드를 이용하는데 이게 단점이 있습니다. 스페셜 템포럴 레졸루션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빛으로 컨트롤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저희가 2008년에 미국의 ASCP 미팅에 참여했습니다. 이상규 박사와 또 다른 학생들과 같이 갔었습니다. 갔는데 이게 키노트 스피치 하는데 바로 제 눈에 띄었어요. 세포인데 빛으로 컨트롤하는 게 너무나 굉장히 놀랍고 이게 가능해? 라는 이런 느낌이 바로 들었습니다. 제가 이걸 보는 순간 앞으로 셀 바이올로지는 이걸 꼭 해야 되겠다 라는 느낌이 들었고 확실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스 하은 교수님께 이메일을 보내가지고 클론을 받아가지고 저희 실험실에서도 이게 된다는 것을 보고 계속 이런 쪽으로 연구를 해야 되겠다 결정을 했습니다. 그 결정을 따라준 우리 학생들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박사과정 때 식물 가지고 연구를 했기 때문에 식물에 이런 다양한 단백질이 있다는 걸 알았고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빛에 반응하는 단백질을 이용해서 많은 툴들을 디벨롭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저희 랩에서 만든 툴입니다. 리세트나 세포 내에 있는 여러 가지 몰레큘, 심지어 메신저 RNA 그리고 엔티바디까지 컨트롤할 수 있는 기술, 그리고 이제 이런 칼슘 아이온을 빛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기술들을 디벨롭을 했습니다. 한 랩에서 이렇게 많이 디벨롭한 랩이 아마 전 세계적으로 저희 랩이 유일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광유전학의 첫 그 결과인데요. 이상기 박사, 박일인 박사가 아주 많은 노력을 해서 이런 툴을 디벨롭했습니다. 빛을 비추면 뭔가 세포 내에서 모이고 빛을 끄면 다시 없어지고 이게 자유자재로 됩니다. 빛이기 때문에 상당히 아주 파워풀하죠. 그래서 보시면 하나의 세포에서 완전히 하나의 싱글셀입니다. 보시다시피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빛을 비추는데 이렇게 생기고 좀 많이 비추면 여기서 보시면 이게 보일 겁니다. 이게 굉장히 좀 이런 컨덴세이트들이 서로 퓨전되는 것도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세미나를 많이 했는데 할 때마다 이게 어떤 현상이냐 많이 물어보고 했는데 저는 그런 바이오피지컬한 그런 좀 것보다는 셀 바이올로지스트이기 때문에 세포 내에 있는 이런 단백질을 컨트롤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을 했고 그것을 구현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하나의 단백질을 이니비션 했을 때 세포 모양이 이렇게 바뀌고 로컬하게 이니비션을 할 수가 있고 이게 리버스블하고 반복적으로 되는 이런 결과를 저희가 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옵토제네틱스의 아주 큰 장점이죠. 스페셜 템포럴하게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 논문을 저희가 랩업해서 네이처 메소드에 보냈죠. 논문이 리젝이 됐습니다. 딱 한 몇 개월 전에 조금 비슷한 논문이 나왔는데 내용은 비슷하지 않지만 뭔가 좀 비슷해 보이는 게 나왔어요. 이상기 박사, 박일인 박사 굉장히 실망을 했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걸 저희가 리뷰탈 레터를 30페이지를 해서 에디터와 그리고 리뷰 에디터한테 보냈습니다. 에디터가 감동을 했어요. 리비전을 해라 라고 저희들한테 이제 이메일을 보냈고 그래서 그걸 잘 정리해서 논문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장기영 박사, 의도영 박사가 리세터럴 신카이네즈 액티베이션 해가지고 세포의 기능을 컨트롤하는 이런 기술들을 디벨롭했습니다. 그래서 장기영 박사가 추렉B라는 단백질을 빛으로 액티베이션하는 것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실험 결과를 보시면 빛을 비추면 계속 셀들이 반응을 해서 뉴라이시라는 이런 스트럭처를 만들어내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게 시간이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시간인가요? 네? 2분 남았어요? 더 해도 됩니까? 죄송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김지망 박사 여기 와 계시는데 지금 서울대에 계시고 서울대 교수님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김누리 박사와 함께
이런 리세프토신 카이네이즈 여러 개를 액티베이션 할 수 있는 툴들을 디벨롭 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이전에 이런 장기영 박사가 딱 하나를 셀렉션 했어요. 트랙B라는 거. 트랙B를 만들었는데 만들어가지고 바로 실험했는데 바로 됐어요. 바로 됐어요. 와, 이게 굉장히 쉬운 거다라는 걸 알았어요. 아주 쉬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김지만 박사와 김누리 박사가 교수님 남아있는 게 50개를 같이 만들면 안 될까요? 해서 저한테 와가지고 교수님 다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너무 정말 고맙고 학생이 그렇게 그런 자세를 가진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놀랍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만들었어요. 많이 만들었는데 보시면 트랙B만 나오죠. 트랙B. 이게 딱 나오고 또 다른 하나 FGFR1이 나왔어요. 다 되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장기영 박사가 이런 걸 선택했다는 게 상당히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다는 걸 지금 느끼고 있고 김지만 박사와 김유리 박사 굉장히 노력을 했지만 이렇게 아주 좋은 툴을 또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상당히 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세포의 모양을 이렇게 바꾸기도 하고 세포의 이동을 빛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기술로 디벨롭을 했습니다. 빛을 비추면 세포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 상당히 매력적이죠. 이걸 가지고 다른 다양한 연구도 진행을 할 수가 있고 다른 그룹에서 지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가장 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옵토스팀1이라는 기술입니다. 옵토스팀1 기술은 이 스팀1이라는 단백질을 올리고메레이션을 유도해가지고 세포막으로 이동해서 거기에 있는 크랙 채널을 오픈해서 세포 내에 칼슘을 유입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이것도 이제 그 백그라운드 스토리가 있는데 처음에는 저는 이제 칼슘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을 주저했어요. 토비아스 마이어 교수님이 칼슘 분야에서는 가장 대가이고 제가 그 멘토의 연구를 한다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다. 뭔가 좀 다른 거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건 안 하고 그래서 경태용 박사가 저한테 와가지고 교수님 저는 칼슘에 대한 연구를 꼭 하고 싶은데요. 자꾸 하길래 계속 제가 거절을 했어요. 거절을 계속 하다가 나중에 한 2, 3개월 뒤에 제가 그러면 칼슘 바이올로지 말고 칼슘 컨트롤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들면 좋겠다라고 이제 제안을 해서 이 기술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런 칼슘의 레벨을 마음대로 컨트롤이 가능하고 세포 내의 칼슘을 빛으로 컨트롤하는 게 상당히 파워풀한 기술이죠. 이걸 가지고 이제 마우스 브레인에 넣어서 그때 김대수 교수님 연구실에서 이 실험을 해 주셨습니다. 성공적으로 이 칼슘을 증가시켰을 때 기억력이 증가하는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대수 교수님이 굉장히 좀 이런 중요한 실험을 해 주셔서 아주 감사드리고 이런 논문이 나올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행복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랩에서 다 뭐 어떤 그런 이제 툴을 다 설명을 드릴 수가 시간 관계에서 다 설명드릴 수가 없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디벨롭한 게 유전자 발현을 빛으로 컨트롤할 수가 있고 RNA 번역 그리고 RNA를 모디피케이션하는 기술까지 저희가 디벨롭했고 그리고 세포 내에 있는 다양한 단백질을 컨트롤하는 기술을 디벨롭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용해 가지고 셀 바이올로지 연구에 적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질병 생지 모델에 적용해 가지고 이런 감정을 제어하거나 우울증을 치료하는 연구에도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제자들, 우리 학생들이 이런 연구를 굉장히 열심히 잘 하고 있고 좋은 결과를 얻어서 논문을 현재 서밋을 하고 있고 서브밋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뭘 하면 될까요? 앞으로 방향은 제 생각에는 이런 것을 이용해 가지고 혹은 RNA를 모듈레이션 하거나 에디팅을 해서 앞으로 질병 치료에 적용하는 게 제가 해야 될 방향이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한 20년 이상 혹은 뭐 30년 가까이 연구를 했지만 제가 앞으로 연구할 수 있는 기간이 한 뭐 10년 혹은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이 일에 제가 매진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학생들하고 굉장히 같이 이야기하면서 같이 이렇게 동의해서 따라온 점에 대해서 아주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강의 혹은 지금까지 제가 연구 생활을 하면서 제 인생을 살아오면서 좀 느꼈던 점을 이렇게 한 슬라이드에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점은 연구를 하는 거는 평생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뭔가 어떤 성공을 위해서 어떤 뭔가 이걸 하면 어떤 커리어가 더 좋겠다라는 것도 있긴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제 생각에는 본인한테 관심 있는 그런 주제를 찾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도 그렇고 저도 우리 방에 있는 학생들한테 항상 이걸 물어봅니다. 네가 정말 이런 연구가 하고 싶냐? 혹은 뭐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죠. 정말 그런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항상 호기심이 있어야 되고 또 그런 관심이 있는 연구를 하기 때문에 즐거움이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협력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뭐 학부 때야 혼자서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긴 하지만 대학원생 때는 특히나 오랫동안 연구하기 때문에 동료와 협력해서 시너지 있는 연구를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교수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실험실에서 이런 연구를 하고 있긴 하지만 하지 않는 걸 실험실에서 하면 2년, 3년이 걸리죠. 학생들이 고생도 할 수 있고 시간을 또 보낼 수가 있고. 지금 현재 그 다른 랩에서 아주 잘한다면 같이 공동 연구를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사고방식, 잘 될 거라는 그런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상당히 중요하고 한번 하겠다고 결정을 했으면 굉장히 열정과 끈기를 가지고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거 연구자이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잘 기록을 하고 그리고 아주 디테일도 잘 남겨두는 게 나중을 위해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이런 연구를 할 수 있게 도와주신 여러분들께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저한테 조언을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저희 지도 교수님 전무재 교수님께 감사드리고 또 미국에 있을 때 도움 주신 토비아스 마이어 교수님 그리고 특히나 우리 학생들 여기 졸업생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보니까 22명의 박사학위 제자를 배출했더라고요. 지금 각자 분야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교수님으로 계시기도 하고 또 이제 그 정부 출원 연구소에서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고 있고 삼성 그룹에서 아주 좋은 연구를 아주 훌륭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오늘 이야기는 못했지만 시간이 너무 없어서 다 하고 싶은데 죄송합니다.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우리 학생들이 하는 연구에 대해서도 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또한 카이스트 그 아빠로서 지금 이런 취미 생활을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집에서는 차마 이걸 키울 수가 없어가지고 아파트에서 키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주 큰 교정에서 이런 거위를 보살피는 취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런 길을 걸어오면서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가장 크리티컬한 타임 제가 학위를 시작하자마자 제 와이프를 만났습니다. 와이프가 제가 가장 힘들 때, 계속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이렇게 힘을 줘서 너무 고맙고, 그리고 이제 연구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이런 의견을 줘서 제가 이런 또 이 자리에 서게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 잘 자라줘서 고맙고,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미래가 아주 촉망이 되는 그런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여기 와주신 이런 우리 제자 그리고 졸업생 그리고 원장님, 부원장님, 교수님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좋은 강연 대단히 감사합니다. 잠깐이지만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 에서 어떤 질문도 좋습니다. 개인적인 질문이나 학문적인 질문이나 그래서 질문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거위 기르는데 그 상당히 비용도 들어가고 할 텐데 그 개인적인 겁니까? 네. 아니면
네, 뭐 카이스트의 거위가 지금 13마리가 있는데 먹는 게 상당히 많아요. 먹는 게 상당히 많고 그걸 제가 취미 생활 하는데 학교에서 사주겠다고 여러 번 저한테 뭐 된 연락도 왔는데 그걸 받으면 취미 생활이 아니잖아요. 그냥 네, 관리자가 되는 거지. 그래서 네. 제가 뭐 개인적으로 얼마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직접 샀어. 물론 이제 와이프가 쿠팡으로 오더해가지고 집에서 직접 가져와서 주고 네, 있습니다. 학문적인 걸 좀 네. 궁금해서 그러는데 만약 식물 광 유전자를 네네. 그 애니멀 유전자하고 퓨전시키고 이렇게 하는 걸 하시잖아요. 그럼 네네. 거기에 사이드 이펙트나 이런 건 없습니까? 사이드 이펙트는 뭐 본래 엔다저너스 본래 있는 단백질이 아니기 때문에 있을 수는 있죠. 있을 수는 있는데 그게 얼마나 적으냐 이게 관건일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다행스럽게 저희가 사용하는 이런 툴들이 어떻게 보면 셀에 그렇게 탁식한 그런 이펙트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아주 오랫동안 인간에 적용하는 상황이 된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세포에서는 뭐 크게 거의 문제가 없고요. 뭐 애니멀 마우스 브레인에 적용해도 부작용이 거의 발견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네. 물론 이것을 치료제로 사용하겠다 그러면 또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는 더 연구를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저기 그 허원도 교수는 이제 제가 참 좋아하는 교수였었는데, 근데 한 가지 질문은 뭐 고등학교도 뭐 농업학교고 또 시골 출신인 거, 대학교도 뭐 저기 그 서울에서는 더 촌에서 왔다고 그러고 이랬는데, 예, 경상 대학에서도 그럴 것이고 카이스트에서 그럴 것이고 미국에서는 미국도 뭐 또 서울대 출신이 따로 뭐 이렇게 하고 이런 게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항상 조금 일단 선입견상 불리한 점이라는가 많았고 고충이 있었을 네, 거예요. 네, 근데 그것이 오히려 또 참 고충도 있지만 조금 또 그걸 어떻게 스스로 극복하거나 뭐 했는지 또 얘기해 네, 주실 게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어, 제가 그런 선입견, 그러니까 뭔가 농구를 나왔고 그것을 생각하면 제가 그런 생각하면 굉장히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했다기보다는 제가 여태껏 살아온 인생이 제가 좋아하는 것만 찾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강의에서는 많은 이야기는 못했지만 중학교 때 저 졸업을 하면 다 뭐 그냥 대부분 누구나 다 가는 일반고나 다른 학교를 가게 되는데 저는 동물이 너무 좋아가지고 사실은 부모님 몰래 원서를 썼어요. 부모님 몰래 원서를 쓰고 그게 왜 그러냐면은 제가 좋아하는 걸 했기 때문에 그렇게 가게 되었고 또 뭐 고등학교 졸업을 할 때 당연히 이제 농구는 나왔기 때문에 영농 후계자가 되는 게 그냥 방향인데 이건 아니다. 또 결정을 또 다르게 해가지고 또 이제 그런 방향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좋아하던 거 하다 보니 이렇게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내에서는 약간 선입견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미국에 제가 갔을 때는 그런 걸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더라고요. 제가 떤 출신인지, 어디로 나왔는지, 과거에 뭐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뭘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고 앞으로 뭘 할 수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고 그걸 더 봐줬기 때문에 제가 미국에서 굉장히 행복한 시간을 보냈고 그래서 이제 한 9년 동안 포스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교수님이 너무 저기 하니까 질문을 안 하는 것 같은데요. 사모님한테 질문해도 됩니다, 학생들. 네, 사모님 잠깐 일어나시랍니다. 제가 굉장히 궁금한 게요. 미국으로 포스닥을 갈 때 1년 반 동안 혼자 보냈잖아요. 그거 괜찮았습니까? 어떠세요? 어, 네, 그때 무료 전화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한국 시간 연구실에서 연구할 때
정말 자주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너무 바쁘다. 그래서 나름 괜찮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혼자서 미국에서 이제 살아남아야 했기 때문에 7개월 된 이제 첫 아기를 7개월 동안 안아보지를 않더라고요. 정이 들까봐 그런 걸 잘 알기 때문에 오히려 좀 안 됐고 불쌍하다는 생각도 했었고 저는 이제 친정에서 아이랑 지내면서 연구 생활을 계속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굉장히 바빴기 때문에 그 시간을 잘 이겨냈고 오늘이 있지 않은가. 그래서 힘들었지만 또 둘째를 가지게 됐고 잘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굉장히 좋습니다. 둘 다 컸기 때문에. 가정생활 이렇게 충실합니까? 어떻습니까? 네, 굉장히 저희 남편을 칭찬을 하자면 굉장히 할 게 많습니다. 굉장히 다정하고 연구도 잘하시고 산책도 잘하시고 굉장히 농촌 출신이라 굉장히 컨츄리한 그런 자세로 저희가 듣고 싶은 건 단점입니다. 네. 뭘 고쳤어요? 단점은 집에 잘 안 왔습니다. 집에 12시 전에는 굉장히 집에 오는 경우가 없었고 최근에는 좀 제가 일찍 데리고 가는 편이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안정되기 전까지 그게 크게 멀지 않은 시간이지만 집에 잘 안 왔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 둘 다 케어를 열심히 했습니다. 아이고,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교수님 우리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